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김준혁 후보의 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이 글을 삭제했습니다. 이 대표가 사실상 처음 이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데요. 이 대표는 이 내용을 올리면서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 나의 이모는 김한란의 재물로 미군에 바쳐졌다는 증언 터졌다라는 제목의 영상 링크도 공유를 했습니다. 이 영상에는 이대 출신 여성 10여 명이 김한란의 친일 반여성 행위를 심판하자 김준혁 후보와 민주당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한 기자회견이 담겼습니다. 글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이 대표 측에 좀 물어봤는데요. 실무진의 실수였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대표 SNS는 보통 이제 실무 관리자가 따로 있긴 하지만요. 정치권에서는 좀 궁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부정적인 여론 확산 가능성을 의식한 걸로 해석이 됩니다. 네. 아무튼 그 이재명 대표의 그 글이 매우 자극적인 단어들이 동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일부 유튜버들 말고 뭐 대반전 이런 말 쓰는 사람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김준혁 논란 대반전, 뭐 증언이 터졌다. 그리고 가장 그 자극적인 발언은 이런 겁니다. 미군의 재물로 바쳐졌다. 이제 미군의 재물이라니요.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역사의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김준혁 후보를 감싸면서 김준혁 논란의 대반전이라는 유튜브 영상 하나를 공유를 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역사의 진실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유한 내용이 뭔지 일단 그것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우리 가족 앨범에서 이모가 잔디밭에 앉아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미군과 함께. 그 옆에는 여대생들이 미군들과 커플이 돼서 아마 집단 미팅을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무렵에 바로 그 낭낭구락부 또는 낭낭클럽 바로 그때 김한란한테 걸렸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김아림 기자, 일단 저 마이크를 잡고 있는 저 여성은 누구죠? 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이사장인데요. 네. 이 발언을 하면서 자신의 이모가 김준혁 후보가 주장한 이대생 성상납의 피해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예전에 자신의 첫째 이모와 이대생들이 미군들과 아마 집단 미팅을 하는 것 같은 사진을 봤다라고 하면서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논란을 다시 봤더니 35년생인 이모가 48년쯤에 이 낭랑클럽을 통해서 김한란 전 총장한테 걸렸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이모가 어머니와 예전에 자주 다투던 기억이 난다면서 또 이런 사건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청춘을 보내지 못하고 정신분열증에 걸려서 수용시설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면서 굉장히 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주장을 잘 살펴보면요. 미군들과 함께 있는 사진을 봤다. 그리고 당시 이모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했다. 뭐 팩트는 이 정도고 직접적 근거보다는 이제 추정이 많습니다. 또 35년생인 이모가 48년에 이대생이었다는 부분 이걸 단순 계산을 해보면 13살에 이대를 다녔다는 건데 이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씩 좀 자세하게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파만파 전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드디어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어떤 공식 입장을 밝혔다가 다시 그것을 걷어들인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김준혁 후보 일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민주당 전체의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한 단계로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선거운동이 이제 14시간, 15시간밖에 남지 않았고 드디어 내일이 이제 본투표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김현수 대변인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체크를 좀 해보죠. 네. 일단 가족 앨범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사진은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조차도 알 수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 하루 전인데 지금 이제 그 사진 자체가 완전히 공개돼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선거 하루 전에 사실 팩트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게 첫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본인의 SNS에 글을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네. 네, 지금 이것은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게시글을 올렸다 내렸다 한다라는 것은 이 게시글에 대한 반응에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서 김준혁의 늪, 그러니까 김준혁 후보의 이 리스크 자체가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조성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을 할지 사과를 할지보다도 이것을 거짓이 거짓을 덮는 형태로 좀 정면 돌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메시지보다는 메신저들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증언들을 지금 선거 하루 이틀을 앞두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네, 좀 누굽니까? 확인하면, 네, 그럼 이 발언들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좀 추측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네. 방금 이 고은강순 씨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신인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했던 분이세요. 아, 예. 네, 그리고 반미주의자이고 대표적인 또 강성 친문 인사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에 윤미향 의원이 주최했던 국회 토론회에서는 북한은 자주국방을 추구하고 대한민국은 외세 의존적이다라는 이런 친북 성향의 발언들을 하는 뭐 종북주의자 혹은 친북주의자로 또 분류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렇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이 기자회견을 주도했던 구산하라는 분이 있어요. 네. 네, 이분은 국민주권당 소속으로 이번에 용산의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사퇴한 자입니다. 네. 네, 근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친북단체 자주민주평화통일민족위원회 선전위원장으로 또 활동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전 사건이긴 하지만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활동하면서 미 대사관 담장을 넘어서 경찰에 연행됐던 아마 국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네. 네,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던 분들인데 지금 종북, 친북 성향의 자들이 모여서 지금 선거 하루 이틀 전에 이러한 일방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진실일 것 같은지 가짜일 것 같은지는 이제 국민들의 판단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메신저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메시지 역시도 신뢰할 수 없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네. 일단은 저 이제 고은 광순 이분이 이화여대 졸업한 건 맞죠? 네, 그렇다라고 나오네요. 네, 일단 그 부분도 나중에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 댓글을 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치현 의장께 좀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분 얘기만 가지고 얘기를 해보지요. 뭐 주변적 뭐 정보도 좀 있겠습니다만 일단 고은광순 씨가 한 얘기를 보면은 이제 이모다라고 얘기했고 첫째 이모라고 했는데 이건 엄마보다 손이라는 뜻입니까? 손 아래라는 뜻입니까? 이제 그거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35년생이라는 이모가 48년에 이제 이른바 낙랑구락부 김월란 총장에게 걸려들었다라는 자극적인 말을 쓰긴 했습니다만 이제 단순 계산을 해보면 13살 이화 여대생이어야 가능하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저도 그 뭐 손 위인지 손 아래인지 그거에 대한 가족 관계는 정확히 모르는데요. 예. 그리고 일단 지금 뭐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 혹시나 공개됐다 하더라도 지금 사진에 대한 묘사도 미군과 함께 앉아 있는 걸 봤다 아닙니까? 네. 그 사실에 대해서 뭐 이상하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이미 뭐 낭랑 클럽을 통해서 그런 뭐 교류가 있었다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네. 같이 사진이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왜 저는 추가 근거로 그걸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포인트는 아마 김한란에게 걸려들었다 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어제 그 기자회견 자체가 지금 이대 동문들께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보는 좀 그 복잡한 심경이 있거든요. 네. 지금 김준혁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김한란 총장에 대한 좀 분노도 있습니다. 이대 네. 동문들 다수가 김한란 총장의 친일 행적 때문에 지금 교내에 있는 그 교내에 있는 그 동상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분노와 이런 김준혁 후보의 부적절한 발언의 분노가 좀 섞여 있는 게 아닌가. 네. 저는 그래서 김한란 총장에 대한 분노, 뭐 친일 행적에 대한 뭐 지적 이런 것들 다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 김한란 총장을 좀 더 악마화시키기 위해서 뭔가 이런 그
근거가 부족한, 어떻게 보면 아직 근거가 더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근거가 더 있다면 역사적으로 다시 더 강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더 제시해 주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김한란 총장의 친일 행정이나 이런 비판적 목소리에 더 힘을 잃게 하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지금 함께하는 분들 중에 지금 고은광순 씨랑 같이 한 분들 중에 네. 그 고은광순 씨의 발언에 동조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인 기자회견의 내용인 김한란 총장에 대한 비판 이거에 동의해서 나온 것이지 네. 고은광순 씨의 그 발언 자체 전부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은 아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기 나온 분들의 그런 그 내용 그리고 저기 나오진 않았지만 그 이름을 얹은 400여 명의 이상의 그 이대 동문이 그 김한란 총장에 대한 비판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거에 오히려 힘을 잃게 만드는 발언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사진이나 그런 게 근거 자료가 더 있다면 더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도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네.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저 정도의 근거가 빈약한 주장은 추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말이죠. 이제 이화여대 총동창회, 그다음에 이화여대 지금 현 학생들이 700여 명이 시위도 하고 뭐 이제 규탄대회도 하였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의견도 있다라는 취지로 아마 저런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마치 저분들은 그러니까 그 김한란 총장이 아무 잘못이 없는 양 비춰지는 게 지금 불편했다라는 게 전 의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사실 자체에 대해서 반박하는 기자회견이라기보다는 김한란 총장이란 사람 이런 나쁜 행적, 친일 행적도 했다. 그걸 밝히는 과정에서 그 중에 참가한 한 분이 고은광순 씨가 그 성상납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반박을 한 걸로 저는 이해를 했고, 근데 그것도 지금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룬 것처럼 사진을 이야기했지만 사진도 제시된 게 없고 사진을 묘사한 내용도 뭐 추가적 근거나 뭐 추가적인 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근거도 아닌 걸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이화여대 관계자들, 제가 관계자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화여대 당국자. 이화여대 뭐 총장을 비롯한 현재 총장, 그리고 이제 그 이화여대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교수들, 그 다음에 학생들, 동창생들, 뭐 이제 이런 분들의 입장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김한란 초대 총장의 일생을 놓고 봤을 때 이제 일제 강점기 전반부, 그 다음에 해방 직전까지의 그 후반부,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좀 구별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나온 그 대목입니다. 바로 그 자체로 무엇이 팩트고 무엇이 팩트가 아니고,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짚어볼까 한데요. 자, 전재현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3살 대학생, 그런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 보통 대학생은 만 19이 되면 갔죠. 그러니까 네. 13살의 대학생이라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럴 뭐가 지금 가능성이- 틀려 있는 거죠, 분명히. 네, 뭐가 틀려 있는 겁니다. 네. 35년에 태어나가지고는 48년 무렵에 낭랑클럽에서 뭔가 접대를 하거나 일을 했다는 거는 네.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거짓말일 가능성이 큰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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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메시지의 문제가 그렇다면 지금 이제 변호사님이시니까 여쭤본다면 그러한 발언들이 저렇게 마이크를 붙잡고 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게 아니라 저거는 지금 공개된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따르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계속 우리가 논의를 해온 낭랑클럽에서 당시에 그 이대생들이 어느 정도로 관여를 했는지 그 문제거든요. 네. 그런데 김준혁 후보가 얘기를 했던 문제는 그 사람이 인용을 했다는 논문 또는 그 미군 부대 방첩 보고서에 따라서 근거가 없다는 게 이미 다 드러났어요. 네. 근데 은광순 씨가 어제 뭐라 그랬냐면은 내가 가족 앨범에서 사진을 봤다. 그러면서 우리 이모가 35년생인데 48년에 이랬더라. 이렇게 공개하지도 않는 자료를 들이댔거든요. 네. 그 자료를 공개하지도 않고 저렇게 얘기를 하면은 허위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일단 그 말씀하신 연도부터 안 맞고. 네. 그러면은 그다음에 그 낭랑클럽이라는 것도 실제 운영했던 사람이 모윤숙 씨인지 아니면 김한란 총장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또 견해 대립이 있거든요. 네. 당장 이 문제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은 고 김한란 총장의 그 후손들일 거고요. 네. 사자 명예훼손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명예를 훼손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지금 총선을 이틀 앞둔 시점이지 않습니까? 아까 김민수 대변인께서 짚어주셨던 것처럼 저분이 어떤 정치적인 전력이 있어요. 열린우리당에서 중앙위원으로 활동
활동을 했고 뭐 강성 친문이고 이랬는데 지금 이 문제는 김준혁 후보의 어떤 공식 후보자로서의 적합성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만약 김준혁 후보의 그런 것들을 어필하기 위해서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진실이 아닌 말을 저분이 했다면은 그거는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 책임도 물을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허위 사실 공표 그 책임도 물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이제 거기에서는 김환란 총장한테 걸려들었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환란 총장의 그 유족들이 이 부분을 걸어서 어떤 그 형사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그런 가능성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이 털어졌을 때 첫 번째 증인이 누군 줄 아십니까? 네. 이 사실 팩트의 진위 여부를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그 이모님이에요. 네, 큰 이모. 1935년생. 지금 살아계신다면 89, 네, 이렇게 되시는 이제 그분인데 이 고은광순 씨 말에 따르면 그분이 돌아가셨답니다. 40 뭐 후반대에 돌아가셨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러면 이런 논란거리가 갑자기 애매모호하게 오리무중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본인이 내가 그때 사진 찍은 거 그 잔디밭에 미군하고 찍었다는 그 사진 그거 다 아니야. 이제 이렇게 부인을 한다든지 뭐 거기 뭐 성접대를 했어? 아니야. 이렇게 증언을 하면은 그냥 뭐 1분 1초 만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분이 이미 세상에 안 계신다니 그것도 1970년대 후반 80년대 초에 돌아가셨다니 이제 갑자기 이런 얘기가 공중에 떠버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